드디어 문재인의 북한 원전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문재인의 북한 원전 게이트도 그 시작은 사기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재인이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이었을 때,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을 때 문재인이 국가 기밀을 적장 김정일에게 보고했었지요.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을 때에 문재인이 먼저 김정일에게 물어본 후에 김정일의 결재를 받고 기권을 하였습니다. 한국만 기권을 하였었는데 문재인이 김정일에게 물어보고서 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었는데 당시 외교부장이었던 송민순 전 외교부장이 2016년 10월 초에 빙하는 움직인다라는 회고록을 출간하였습니다. 그 회고록을 통하여 그 사실이 밝혀지자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JTBC 손석희에게 USB를 주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이 담긴 USB였는데요. 이 USB만 가지고서는 손석희가 방송을 할 수 없었으니까 최신식 컴퓨터를 찾았습니다. 독일 가서 프랑크푸르트 동네 쓰레기통을 다 뒤지고 그래도 찾지 못했었는데 그때 김한수 행정관의 친구가 홍석현 중앙일보 이사회장의 아들 홍정도가 김한수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김한수가 자기가 쓰던 태블릿 PC를 홍정도에게 주고 홍정도가 그것을 손석희에게 주고 손석희가 그것을 그 태블릿에 USB를 심고 태블릿 PC를 조작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손석희가 난리를 쳤었지요. 자, 문재인이 국가기밀을 적장 김정일에게 유출했다는 혐의로 그의 일생의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만났을 때 손석희가 태블릿 PC를 조작해서 이제 2016년 10월 24일부터 방송하면서 국가기밀이 최순실에게 노출되었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때
이제 100여 개의 문서가 연설문 문서가 있었었는데 이 화면에서 보시듯 그래서 이 대부분은 똑같은 것들이 많았어요. 뭐 유경수 여사 38주기 추도식 인사말씀. 자, 해마다 8월 15일 광복절이면은 유경수 여사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거는 아직 대선이 시작되기도 2012년 대선이 시작되기도 전이었으며 그리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는 아직 민간인 신분인데 민간인 시절에 인사 말씀한 거 그게 국가 기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손석희가 거짓말로 확대 가장을 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추도식 인사 말씀 외에 선거 유세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선거 유세문, 이 선거 유세문을 비서 정호성이 썼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호성은 남자잖아요. 남자니까 남자 말씨로 연설문을 쓴다는 말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이가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말씨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연설문이 남자 연설문이면은 듣는 사람한테 감동이 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말씨를 가장 잘 아는 같은 여자 최순실이 그 당시는 아직 이름이 최순실이었습니다. 나중에 최서원으로 개명했지만 정호성이 최순실한테 말씀만 수정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이거를 모두 손석희는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최순실이 써줬다. 이게 국정농단이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는데 아니 아직 이거는 대통령 취임 전이고 또 선거에 누가 당선될지 그때는 아직 몰랐던 때 민간인 시절의 연설문 그게 국가 기밀도 아니고 또 최순실이 뭐 다 써준 것이 아니라 정호성이 쓰고 최순실은 말씨만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으로 박근혜 대통령 말씨로 바꾼 건데 이걸 갖고 국정농단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 이제 처음 한두 달 동안은 아직 연설 담당 비서가 없어서 정호성이 계속 썼지만 그 후에는 연설 담당 비서가 따로 있었어요. 강지글 출신 비서가. 그래서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에는 전혀 연설문 수정을 하지 않고 독일로 이민 갔었습니다. 자, 진짜 진짜 국가 기밀이라는 것이 국가 기밀이 그리고 이거 한국이 아닌 적국으로는
누출된 사건이 어떤 것인지 여기 좀 봅시다. 야당의 싸움으로까지 번진 건도 좀 살펴보죠. 이 예.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 이 어디까지가 사실로 드러난 겁니까? 일단은 이 검찰이 이 산업부 공무원들의 컴퓨터를 분석해서 파일 하나를 복원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뽀요이스, 이 핀란드 말로 북쪽이라는 뜻인데 이 안에 있던 파일 내용을 살펴보면 이 북한 혹은 남북,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를 뜻하는 이 캐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뽀요이스 폴더에 들어있는 문건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에너지 분야 남북 경협 전문가 목록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북한 지역에 이 원전 건설을 추진 방안했다 이런 것들도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모두 이 감사원 조사 결과를 앞두고 급하게 삭제한 파일들입니다. 이게 삭제됐기 때문에 더 의혹이 이제 지금 커지고 있는 건데요. 파일 생성 시점이 공교롭게도 남북 정상회담 그 즈음이라 더 논란이에요. 맞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파일명 앞에 적혀 있는 생성 날짜를 시간 순으로 정렬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모두 2018년 5월 초반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는요.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과 또 2차 남북 정상회담의 딱 중간 지점이거든요. 결국에는 정부가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거꾸로 북한에서는 이 원전 건설을 추진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발음이나 혹은 표현이 생소한 이 뽀요이스라는 핀란드어로 파일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보안에 신경 쓴 것 아니냐 그런 의도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결국에는 검찰 수사가 주목받게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조사한 데 이어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산업부 공무원들의 삭제 파일을 상당수 복원을 했고 또 이 파일을 토대로 청와대와 산업부 간의 이 논의 내용까지 접근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핵심 쟁점인 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가 결국에는 청와대로 향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주연 기자였습니다. 문재인이 2017년 5월에 취임하자마자 탈원전 정책을 내놓아서 그때 우리가 듣기로는 문재인이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을 결정했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드러나는 것은 문재인이 남한에서는 탈원전을 하고 북한에는 핵 원료인 플라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전 공장을 지어주려고 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2018년 2월 10일) 문재인이 김여정에게서 친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김정은과 문재인이 굉장히 친해졌어요. 지금 그때는 북한에서 문재인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지 않고 굉장히 아주 융숭하게 친하게 지냈었단 말입니다. 3월 15일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방북을 하였는데 국가안보실장이면은
북한의 정보기관이 대남 공작기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미국의 CIA 혹은 FBI 정보기관 대표를 대환영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아주 근데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서 이렇게 큰 환영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4월 초에 온전올성 1억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죠. 온전 폐기를 문재인이 무척 서둘렀던 겁니다. 그리고 4월 27일에 문재인과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나 도보 다리 위에서 담소했을 때 몇 미터 같이 걸어가면서 문재인의 손에서 김정은의 손으로 USB가 넘어갔죠. 이 USB는 이제 이 USB가 악용될 때는 되게 스파이 공작을 할 때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국가 원수와 국가 원수의 정상회담에서 USB를 넘기는 일이 있나요? 이는 뭔가 비밀을 넘기는 건데, 그러니까 스파이들이 하는 짓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그냥 단순히 의장평화쇼인지만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마치 그때 한국 전쟁이 38년 만에 끝나고 이제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처럼 남북 간의 군사 긴장이 다시는 없을 것처럼 굉장히 호들갑을 떨었죠. 그때요. 굉장히 그런 허풍을 그게 의장평화인데 우리나라에 그냥 의장평화소인 줄만 알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재인이 북한에 온전을 지어주려고 했던 사실이 들통을 하면서 그러면은 문재인이 판문점 도보다리 위에서 김정은에게 넘긴 USB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그런 관심이 고조되고 있죠. 문재인이 도보 다리를 걷고 다리 위 한쪽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총 44분간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습은 영상을 통해 공개되었지만 두 정상의 음성은
무금 처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이 입모양이 있잖아요. 그 문재인의 입모양을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발전소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발전소가 온전이었죠. 온자력 발전소였던 말입니다. 이것이 그 무렵에 산업부가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들에 있었습니다. 이 문건들을 이제 2019년 가을에 감사원에 감사가 있었을 때 외교부 직원이, 그러니까 산업부의 이 문서 자료실에 들어갈 권한이 없는 외교부 직원이 파견 나오더니 530개의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영구 삭제했었죠. 그러면 왜 삭제하였을까요? 여기 유튜브 SBS가 처음에 그 문서들을 전부 입수해서 이건 2016년 10월에 손석희가 입수한 박근혜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의 선거 유세문이 아니라 진짜 북한으로 넘어간 것 같은 그런 진짜 국가 기밀들이죠. 한번 봅시다. 2018년 5월 23일 만든 파일인데 BH, 즉 청와대 송부라고 제목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 파일을 복구한 검찰은 공소장에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가 열리기 23일 전에 이사회 날짜는 물론 결과까지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겁니다. 당시는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최종안이 나오기도 전이고 한수원 이사회 일정은 이사들조차 모를 때였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로부터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산업부가 이틀 만인 2018년 4월 4일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 방침을 세웠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정 교감한 정황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한수원 이사회가 임박한 6월엔 청와대 관련 문건이 7개 작성됐습니다. 대통령 보고 목적으로 만든 문건은 청와대 수정 요청으로 다시 작성되기도 했고 청와대 경제수석사나 산업정책비서관 요청 문건, 사회수석 보고 문건도 있습니다. 산업비서관 요청 문건은 이사회가 열리기 나흘 전에 만들어졌는데 조기 폐쇄를 전제로 근로자 고용보장 등을 보도자료에 담는 걸 협의한 문건이라고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 만든 4234 파일은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이름을 바꾼 뒤 삭제한 겁니다. 원래 파일명은 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할 사항입니다.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필요가 있다. 청와대에 이미 보고된 거라 즉시 가동 중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더해 날짜까지 콕 찍어 6.13 지방선거 직후 한수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기술된 걸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습니다.
자, 이거 문재인의 초대형 게이트 맞죠? 문재인의 북한 운전 게이트는 초대형 게이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시편 말씀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두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I lift up my eyes to the hills.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My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